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오늘 4월 20일 수요일이고 현재 시간 5시 25분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현재 5,140만원대에서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려치고, 보통 이렇게 크게 올려친 이후에는 요런 식으로 옆으로 좀 기다가 한 팔을 더 올리고 좀 조정이 나오다가 이런 식의 단계적인 상승을 갈 확률이 이제 굉장히 높고, 이 구간에서 조금 비트코인이 좀 빠져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이 과거에서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큰 아랫꼬리를 달고 심하게 반등을 줬을 때 한 번 눌리고 가고, 여기도 눌리고 갔죠. 여기서도 눌리고 가고, 여기도 눌리고 가고, 그러니까 좀 눌림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추세, 항상 바닥을 찍고 나서 이런 대추세 자체가 이어지는 기간이 최소 이제 한 달 정도, 지금 이제 4월 20일이기 때문에 약간 5월 20일, 여기서 좀 랠리가 좀 더 길게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고 저번 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지금의 이 하락 추세 자체가 이 세금 때문에 기업들이 매도를 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월 초반부에 기업들이 좀 매도를 치고 이익을 실현하든 이제 상계 처리를 하든 손실 처리를 하든 재무제표상으로 세금 납부 및 여러가지 자금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요 베리 실버트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11월, 12월 피크 지점에서 이제 12월 되면은 기업들 연말 결산, 회계년도 결산이랑 이제 연 세금,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매도세, 거기다 이제 중국의 탈출, 그런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쭉 빠졌고, 이번에도 3월 초반부에 크게 올려놨지만은, 이거 여구간에서 바닥을 찍으면서 올려놨지만은 역시나 4월 달에 이 세금, 기업들의 세금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났던 손실이 났던지 간에 일단은 팔고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의 매도세가 끝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는 시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 팔고 나왔으면은 여기서 다시 사야 됩니다. 펀드들은 어쩔 수 없이 종목을 사야 되고, 암호화폐 펀드들도 다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렇게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는 안 살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계속 저점을 지금 높여가는 흐름을 지금 비트코인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상승이 터지게 되면은 아마 야금야금 요 라인까지 5,500만원 라인까지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여기서 조금 시간 끌다가 요런 식으로 조금 상승 랠리가 나오는 시간 자체가 좀 더 이제 길어질 수가 있어요. 요때 나왔던 기간, 그리고 요때부터 시작된 요 상승 랠리 기간, 그리고 요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짧게 보면 이 구간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찐반이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기간과 요 기간,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요 기간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 이제 걸림돌이 없기 때문이죠. 유일한 걸림돌이라고 한다면은 5월 3일하고 4일. 자, 이렇게 5월하고 3일, 4일에 있는 5월 FOMC, 여기서 또 파월이 얘기를 지금 하겠죠. 금리를 지금은 0.5% 올린다. 이게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지만은 혹시 모르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도 끝나가고 있고 기업들 실적도 잘 내야 되고, 나스닥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실업률이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고, 임금,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도 피크를 찍고 내려가는 추세가 좀 보인다라고 했을 때, 파월이 정말로 감동적인 연설과 함께 0.25%만 올릴게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만약에 0.25% 올린다? 떡상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지금의 이 시장, 지금의 이 가격대는 너무나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0.5를 올린다고 해도 시장의 예상치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미국의 이제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덜어낸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매집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추세적으로 저점을 이루 높여가는 이 추세, 그리고 고점도 높여놓은 추세로 봤을 때 이 다음 파동에서는 이때부터 이때 약 한 달 반 정도의 랠리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 다음 구간에서는 그래도 2달 정도는 상승장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고, 지금이 4월 20일이기 때문에 5월 20일에서 6월 20일, 대략적으로 한 6월 중순까지는 좀 안전하게 잡아서 5월 한 달 동안은 어떻게 보면 좀 상승장의 분위기를 내면서 비트코인 하나로 6천만 원을 좀 뚫어내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좀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만약에 이번 하락장이 세금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좀 부담 때문에 매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런 부담이 없어지고, 더군다나 5월 초에 금리 인상, 거기에 대한 공포감까지 사라진다라고 하면 지금의 하락은 선반영이라는 것이고, 이때 작년에도 크게 하락이 나왔던 구간을 이렇게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똑같은 구간이었어요. 이 4월 달에 이익 실현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이렇게 푹푹 떨어졌는데, 이 당시에도 세금에 대한 부담이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바닥을 기다가 큰 상승이 나왔고, 연말까지 큰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도 우리가 최소 이 정도 급의 상승, 비트코인 약 2천만 원 정도가 올라가는 급의 상승, 잘하면은 뭐 6,500을 뚫고 한 7천만 원까지도 쳐줄 수 있는 이런 파동이 한번 나올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박스권을 지금 너무 오래 있었어요. 지금 몇 개월째 있는 겁니까? 지금 거의 4개월째 박스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는 한번 갈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모든 게 받쳐주려면은 이 나스닥이 또 중요하겠다라는 건데, 자, 보시면 어제 나스닥이 그래도 이제 큰 폭으로 2%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보시는 게 지금 나스닥의 일봉 차트고, 자, 일봉상으로 이렇게 바닥을 끝내는 지점에서 여기 십자 도지까지 그려주고 2% 상승을 줬으면은 이 당시에서도 바닥에서 장대 양봉, 보시면 바닥에서 장대 양봉, 바닥에서 장대 양봉, 바닥에서 장대 양봉 이후에는 어느 정도 랠리가 나왔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이제는 이 전고 14,600짜리 나스닥 요 자리를 좀 뚫어내는, 전고를 뚫어내는 상승도 나스닥이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랬을 때 비트코인도 상당히 큰 랠리가 이런 식으로 터질 수 있겠다. 그리고 나스닥 이렇게 쭉 차트 좀 길게 놓고 봐도, 자, 나스닥이 주봉 차트인데 주봉상으로도 이런 식으로 충분히 이런 식의 흐름을 그려주면서 길게 봤을 때는 이 직전 여기 최고점 있죠. 최고점을 또 뚫어내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스크까지 벗내만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거리두기 이런 거 완전히 해제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코로나를 끝내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루에 거의 60만 명씩 환자 배출하면서 이제는 한 바퀴 두 바퀴 다 돌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매도 먼저 나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있듯이 한국이 먼저 이제 쭉 벗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코로나는 하나의 그냥 감기 독감 수준의 정도가 되면서, 이 당시에 이제 코로나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제한적으로 찍어내는 화폐 와 어떤 기업들의 실적 랠리를 통해서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추세를 크게 꺾는 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제는 이 정도로 떨고 났으면은 과거 패턴상으로 충분히 나스닥도 다시 한번 전고를 뚫어내러 가는 그런 좀 상승 랠리가 터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나스닥이 어제 상당히 많이 올려줬지만은 이거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는 거는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아침부터 낮 시간대 본장 22시 반 나스닥이 열리기 전까지는 또 선물의 움직임이 또 중요한데, 왜냐면 이제 또 선반영을 해버리니까 US 테크 1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올려치고 나서 오늘 조금 빠졌지만은 이걸 다시 회복하면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면은 본장 열렸을 때 어제 고점을 또 뚫어내는 무빙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의 비트코인도 이 지점에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더 터질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비트코인의 특징 자체가 아침이나 낮 시간대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가 나스닥 열릴 때 나스닥이랑 같이 움직이는 패턴이죠. 계속적으로. 근데 나스닥이 좀 올라갈 것 같다 싶으면은 비트가 먼저 쏘죠. 먼저 쏩니다. 비트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 열리기 전에, 나스닥 열리기 전에 막 올라가기 시작해서 막상 본장 열리고 나서는 제자리 걸음 하다가,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한번 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다라고 했을 때 42에서 43K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가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좀 약간의 조정, 요런 식의 조정은 좀 나왔다가 요런 식으로 가는, 이 구간에서도 올랐다가 여기 보시면 거의 다 내렸다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올랐다가 좀 내려갔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고, 올랐다가 내려오면은 더 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비트가 이렇게 쭉 쏜다 그러면은 이제는 약간 이제 매도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약간 눌림목에서 나는 그냥 2-3개월 두고 볼란다 하면은 그냥 놓고 봐도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가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단기 매매를 돌리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비트가 쏴줬을 때 매도를 좀 쳤다가 조정 구간에서 다시 사는 그런 매매법도 통할 수 있겠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추세 자체가 너무나 좋다. 그리고 앞으로 최소 2-3개월간은 우리가 좀 마음 놓고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한 자리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최근에도 휴먼스케이프를 좀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 이 430원대부터 영상에서도 요때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는 바로 이제 휴먼스케이프, 카카오에서 이제 인수를 한다, 이런 뉴스가 서울경제에서 나왔었는데, 이 김 기자, 근데 결국에는 이것이 정해진 바 없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휴먼스케이프가 잘 가다가 떨어졌는데, 자, 보통 저런 카카오에서 인수한다 그런 뉴스는 사실상 좀 굉장한 호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150억을 투자해놓고 지분 20%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 입장에서 인수를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뉴스 뜨고 나서 쭉 올라갔지만은 약발이 크게 없었어요. 자, 이 구간에서 4% 올려치고 여기서 2.4% 종가 마감을 해줘서 거의 한 8% 정도 올랐다가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면서 쭉 빠졌는데,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 당시에 290원 하던 게 1200원까지 펌핑을 했을 때도 카카오 인수 기사가 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도 대규모 펌핑 나왔을 때 인수가 아니라 그냥 투자다, 150억 그냥 투자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쭉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이제 추세를 돌렸는데, 이 구간에서 또 인수한다 그랬다가 인수 아니라 그랬다가 요런 식으로 똑같은 패턴의 찌라시가 나오면서 이때는 굉장히 크게 내려박았죠. 근데 지금은 뭐 뉴스 기사가 나와도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 휴먼스케이프의 재료는 저게 아닐 수도 있다, 저거는 찐 재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 휴먼스케이프가 보통 잡코인들, 다른 잡코인들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도 계속 이러면서 몇 번씩 해먹거든요. 그리고 원래 그게 업비트의 약간 이제 단기 작전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펌핑 한 번씩 주면서 먹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 휴먼스케이프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휴먼스케이프라는 코인 자체가 그런 윗꼬리를 심하게 다는 그런 무빙 자체가 원래 없거든요. 원래 가만히 죽여놓고 있다가 크게 한 방 터뜨리고, 가만히 죽여놓고 있다가 크게 한 방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저도 좀 강조를 했었던 건데, 약간 이런 찌라시에 의해서 영향을 지금 안 받는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 460원대에서 다시 한번 뭔가 살살살살 좀 올라오려는 그런 무빙들, 464에 그리고 매도벽이 박혀있는데 이 매도벽 치우면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수세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호가창에서. 그러니까 물론 지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만약에 오늘 단기 극복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400원까지도 밀릴 수는 있다. 하지만 400원까지 밀린다라고 해도 이때처럼 다시 이런 식으로 기어 올라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500원을 뚫어내게 됐을 때 충분히 전 600에서 700원까지 다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이번에 카카오에서 인수한 해 만에 이 재료는 찐 재료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하락폭 자체가 저 정도 뉴스가 터졌다라고 하면 원래 이렇게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계속 내려가야 돼요. 원래 잡코인들 저런 찌라시로 해먹은 경우에는. 근데 해먹지도 않았고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뭐 이거 크게 내려간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분위기 굉장히 좋으면서, 자 보시면 저희 이제 멤버십 방에서 이런 식으로 앵커 있죠. 앵커 어제도 말씀드렸죠. 자리 좋고 매집의 흔적, 차트 좋다라고 해서 앵커, 자 이런 식으로 7%, 7.3%, 7.3% 수익이 낮고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면서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쫙쫙 드리면서 앵커가 잘 올라왔고, 그리고 휴먼스케이프 같은 경우도 오늘의 아까 뉴스 뜨기 전부터 강력하게 좀 상승 빔이 나오면서 자 530만원 수익 휴먼스케이프, 그리고 여기 1070만원까지 519원, 휴먼스케이프 519원 찍을 때 1070만원까지 수익 인증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멤버십 방에. 자 그래서 이런 좀 확실한 코인들에 대한 매도 타점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밑에 전화번호 이쪽으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휴먼스케이프가 이 이후부터 가격이 좀 빠지면서 뉴스가 떴죠. 자 호재 뉴스가 뜨기 시작을 하면서 일단은 전량 수익 실현하자, 휴먼스케이프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좀 전략 수익 실현하자, 요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저희는 어차피 매수했던 가격 자체가 441원대, 제가 영상에서도 강조 드렸듯이 요 라인대에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물론 최고점에서 못 팔긴 했지만은 그냥 내려오는 거 보고, 그러니까 저런 호재 뉴스가 떴는데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올렸던 거 다 내리지 않습니까? 이러면 나와야 돼요. 일단 이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량 매도해라 사인 다 드렸고 어쨌든 저희는 수익을 다 챙기고 나왔죠. 근데 심상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휴먼스케이프의 기술력이라던가 이제 CEO의 역량이라던가 휴먼스케이프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저번 영상에도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재료가 있다. 바로 글로벌 거래소의 상장 가능성,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이제 계속 드는데 그게 찐재료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뉴스 카카오급으로 흔들 수 있는 대형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거는 그냥 이 구간이나 뭐 저도 유튜브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유튜브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봅니까? 이거 보십시오. 2만 8천 회 조회수가 나왔죠. 그러면은 2만 8천 명이서 그냥 단돈 100만 원씩만 휴먼스케이프를 샀어도 280억입니다. 280억. 280억의 개미가 들러붙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력 입장에서 얘네들을 데려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번 털어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면서 개미 빨아당긴 다음에 인수 안 하지롱 하면서 개미를 팍 털어내는 어떤 개미 털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털어낸 다음에 저는 500원을 다시 가잖아요. 휴먼스케이프가 바닥을 찍고 이런 식으로 다시 가면은 이거는 그 다음에 찐재료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카카오고 뭐 그런 재료가 아니라 최소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상장이나 FTX는 이미 상장이 돼 있으니까 충분히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술력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서 심사를 할 때 카카오가 대주주로 있고 지금 지분 20% 가지고 있고 녹십자나 대웅제약 이런 애들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 회사인데 상장을 안 시켜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미 털고 찐 상승이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개미터는 구간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주봉상으로는 이제 그림 자체가 이 당시의 그림 쭉 쐈던 아직까지 그 형태를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일봉상으로 이 당시에도 신나게 가다가 음봉 띄우면서 줄줄이 한 일주일을 하락했지만 다시 올라왔듯이 오늘 제대로 회복이 안 되면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1차적으로 425 저항대가 있고 그 다음 400짜리 지지라인이 될 텐데 근데 요 라인에서 어느 정도 방향 돌리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찐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에서도 휴먼스케이프의 경영권 인수 정해진 바가 없다 그랬어요. 안 한다가 아닙니다. 정해진 게 없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애시당초 20% 지분 확보할 때도 인수하는 거를 고려를 안 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마 휴먼스케이프 측에서 핸들은 자기들이 잡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거를 카카오에 완전히 주기는 싫고 그래서 카카오에서 공격적으로 M&A를 하기 위해서 이 휴먼스케이프가 발행한 신주 600억 정도를 그냥 돈으로 사버리면서 26%를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51% 되면 회사 주인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알게 모르게 물밑에서 이 휴먼스케이프를 먹기 위해서 그냥 이제 600억 정도 인수해서 휴먼을 먹으려고 했는데 서울경제에서 이런 식의 기사를 때려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사실무근이다 반박 기사를 상당히 좀 빠르게 냈거든요. 휴먼스케이프에서. 그렇다라는 거는 휴먼스케이프는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휴먼스케이프를 먹고 싶어 하는데 휴먼스케이프는 그냥 경영권 다 넘겨주기는 싫고 자기들이 피땀 흘려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글로벌 진출도 앞두고 있고 휴먼스케이프의 가치가 계속 높아질 걸 아는데 이거를 그냥 카카오한테 순순히 넘겨주기는 싫고 근데 카카오는 휴먼스케이프를 먹고 싶어 하고 그래서 물밑에서 이제 600억 정도로 그냥 이제 지분 사면서 경영권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거를 서울경제 측에서 그냥 기사로 내버린 거죠. 그래서 휴먼스케이프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발빠르게 반박을 하는 게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카카오가 정말로 휴먼스케이프를 좀 인수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휴먼스케이프가 좋은 회사라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카카오에서도 완전한 부정은 하지 않았어요. 정해진 게 없다. 인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저런 잡기사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단은 더 안 내려간다. 이거 만약에 오늘 떨어진 거 그대로 다 올려놓으면은 더 가는 겁니다. 계속 찔끔찔끔. 다른 재료가 있는 거예요. 카카오 재료가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휴먼스케이프에 대해서는 카카오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는 맞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기사에도 더 크게 원래 하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는 일종의 어떤 좀 개미 털고 찐 상승 가기 전에 마지막 개미 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들지만은 뭔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기에는 이제는 위험하죠. 이제는 위험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회복을 해주는지를 봐야 되고 회복 안 되면 이 그림 나오는 거죠. 이렇게 좀 내렸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근데 여기 몸통자리 500원짜리를 뚫는다 그러면은 600원 700원까지 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휴먼스케이프를 인수하더라도
상반기거든요. 이르면 상반기 중 휴먼스케이프가 발행한 신주 600억을 인수한다. 인수하는 방법조차, 그리고 신주 600억이라는 이 숫자조차도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예요. 막 지어낸 거 아니거든요, 지금. 그리고 상반기면 6월 30일까지 아직 거의 이제 2달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2달 내에 또 어떤 카카오 측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더군다나 아직 해외 유수의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좀 많은 코인이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 상장 펌핑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휴먼스케이프가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끝날 때 나오는 무빙이 아니에요. 최초 이때 같은 피레침 나오면 당연히 끝나는 거죠.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또 옆으로 몇 개월 기는 건데,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안 나왔죠, 지금. 찐 상승이 아직 안 터졌는데 저런 식으로 흔든다? 그거는 개미 털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휴먼스케이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 뭐 요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력들의 의도, 그리고 이 휴먼스케이프의 가치를 봤을 때 저는 아직 그렇게 우리가 뭐 이 휴먼스케이프라는 코인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고, 다만 좀 더 확실하게 매매를 하려면은 500원 뚫는 거 보고 들어가도 된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코인들 보시면은 일단은 진리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충분히 한번 추세를 돌릴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 구간에서 크게 떨어지고, 이 구간에서 호가창에서 고래들이 계속 1원 뛰기, 1원 뛰기를 계속 하면서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호가창이 좀 상대적으로 얇아졌고, 충분히 위로 이제 이 정도 떨어졌으면 진리카도 180원에서 200원짜리까지는 지금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리카 같은 것도 우리가 반등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엔진 코인도 흐름이 좋죠. 엔진도 이제 바닥을 찍고, 어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4억 달러, 한화 약 5천억 정도 되죠. 5천억 정도를 유치할 예정이다. 물론 아직 샌드박스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러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샌드박스나 엔진코인, 디센트럴랜드 이런 코인들이 이제 반등을 시작을 했죠. 이제 반등 나올 때도 됐죠. 이 친구들도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 정도 급의 반등 충분히 한번 나올 때가 됐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이제 반등 잘 나오고 있죠. 폴리곤도 이제 서서히 반등 나오려고 하고 있고, 뭐 헤데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한번 여기서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최소 280에서 300짜리까지 헤데라 볼 수 있고, 에이브도 반등이 잘 터지고 있죠. 에이브도 충분히, 저도 요때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번 푹 찍었다가 뭐 벌써 다 수익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만원 정도는 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오늘이 드디어 대망의 도지데이인데, 이 도지코인의 차트도 오늘 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죠. 아무리 도지데이라 하더라도. 그렇지만은 차트 흐름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 도지코인도. 그리고 이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식으로 미국의 불티머주의 포르쉐 딜러사죠. 포르쉐 토슨이라는 회사에서는 이제 암호화폐로 포르쉐를 살 수도 있는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 시바이누 요런 코인들을 지원하겠다, 또 요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지코인의 쓰임새도 점점 이제 늘어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또 일론 머스크가 또 뒤에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한번 들고 있어 볼 만하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말씀드린 앵커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앵커도 이거 더 올라가야죠. 이거 최근에 이제 거래량 이 정도로 들어와줬으면 이거 저는 앵커 충분히 120원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코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앵커, 자, 요런 식으로 8% 56만원 단 하루 이틀 만에 앵커로 확실하게 수익 챙겨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정보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더리움도 충분히 500만원 목표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이더리움도 이제는 여기서 500만원 찍고, 여기서 조금 뭐 옆으로 횡보하거나 좀 빠질 수는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여기 정고 뚫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0만원 뚫고 이렇게 700만원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차트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더리움도. 그리고 세럼도 지금 준비하고 있죠. 위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옆으로 기어줘야죠. 당연히 기어주다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죠. 옆으로 기어주고 올렸다가 뺐다가 옆으로 좀 기다가 가야죠.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모든 코인들이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의 흐름에 달려있고, 비트코인은 또 나스닥의 흐름에 달려있는데, 그 나스닥이라든지 비트의 흐름 괜찮다라는 거예요. 흐름 자체가. 이 비트의 흐름도 지금 보시면 계속 지금 야금야금 4시간 봉으로 양봉 키면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뭐 모스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당시에 쭉 쏜 걸 다시 다 내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니지만은 뭐 이 친구도 어차피 비트 흐름이 좋고 하면은 충분히 눌림목 구간에서 좀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옆으로 좀 기어주는 시간, 이렇게 좀 기어주는 시간 이후에 뭐 한번 좀 더 이제 상승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뭐 모스랜드도 이 메타버스 관련 코인이기 때문에 모스랜드라는 게 있죠. 그렇지만 시가총액이 지금 800억대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코인, 페이코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온 자리에서 좀 시간이 걸리고는 있지만은 이 친구도 지금 단알에서 계속적으로 코인 생태계를 좀 확장을 하고 있고, 충분히 떨어진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이런 이제 피레침이 몇 번 있긴 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을 줬었고, 그 좀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좀 기다리다 보면 이 친구도 저도 충분히 요 정도의 무빙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페이코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 관계자가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확실하게 고려 중이다. 그래서 나스닥 디지털 자산 인덱스 리서치 총괄이 현재 나스닥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확실하게 고려하고 있다.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디지털 자산 인덱스라는 거는, 인덱스는 이제 약간 이제 지수 연동형 펀드 요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 비트코인의 가격과 연동한 어떤 그 상품을 출시할 수도 있다. 요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호주에서는 이제 첫 비트코인 ETF 요게 이제 상장이 되는데 10억 달러가 유입된다라고 합니다. 10억 달러면은 약 1조 2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국가들에서 추진하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ETF 열풍은 지금 계속되고 있고, 계속 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휴면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비중이 사상 최대치라는 거죠. 장기 투자자 비율이 사상 최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해시레이트 요것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용자 수도 8천만 명에 달하는 등 비트코인의 잠재적 이용자들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리플에 대한 이 SEC와의 소송도 좀 좋은 쪽으로 좀 흘러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지금 SEC나 리플 쪽이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이 합의를 하면은 둘 다 이길 수 있다,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합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트코인 시장 상황을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 저는 어쨌든 간에 이 비트코인이 지금 요번 연도 들어서 지금 4월 20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랠리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가 있고, 나스닥도 충분히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5월 초반에 있는 마지막 금리 인상 관문만 어느 정도 잘 버텨낸다라고 하면은 시원한 상승, 이 정도 급의 시원한 상승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성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항상 기원하면서 저는 좀 더 좋은 정보, 좋은 코인들 발굴해서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